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좀 복습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오메가라는 것을 썼는데, 그때 오메가는 함수로서의 오메가 어떤 주파수든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말했었다고요. 그래서 오메가 1이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 오메가 1에 대한 LTI 시스템의 응답.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LTI 시스템을 우리가 오메가의 함수로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더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이것에 지금 입력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 하면 입력이 x 오브 t가 2에 j 오메가 1t라는 것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메가 1 오메가 1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메가 제로의 하나짜리일 수도 있고 1고조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븐 고조파 일곱 번째 고조파일 수도 있고. 미나야, 넌 항상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 예? 여기만 집중하라고. 자, 이런 어떤 주파수 중에 어느 거라도 그런 뜻이에요. 어떤 주파수 성분 딱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제 출력이 나올 것이냐, 반응할 것이냐를 보는 것인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오메가 1이라는 것을 이 시스템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걸 쳐다보고 나서 H 나는 오메가 1에 반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특정한 주파수에 반응할 때 로우 패스 필터에서 이게 로우 프리퀀시라면 다 통과시킨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다면 블러킹 한다는 얘기는 뭐 어쨌든지 그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리로 와서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유닛 벡터, 단위 벡터와 같은 것으로서 저건 변화가 없어요. 저건 변화가 없이 그대로 2의 j 오메가 1t라는 것이 되는데, 블러킹이 된다면 0을 써주면 되는 것이요. 다 100% 패스 시킨다 그러면 1을 써주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h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이게 오메가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돼 있고 이게 오메가니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도 반응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메가 1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오메가2가 왔을 때는 오메가2로 반응하겠죠. 오메가3가 들어오면 오메가3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컨볼루션 적분에 의하면 요렇게 돼서 요건 오메가 함수잖아요. 오메가의 함수로서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든지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인데, 오메가가 오메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에 대해서 반응한 특정한 그 값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에는 그 오메가로 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x 오브 t라는 것이 2의 j 1 오메가 제로 t도 t 부분도 있고 2의 j 두 번째 고조파 성분도 있고 2의 j 3고조파 성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점점점 다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게 1고조파기 때문에 여기다가 x1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개수값이 그게 푸리에 시리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쓸 거예요? x2라고 쓰겠지만 x2라는 것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x2 오메가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x3가 있을 거고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출력 반응이 있을 거고 뭐라고요? H 오메가 1이라고 반응할 거고 이것에 대한 출력 반응이 있을 때고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H2 오메가 제로라고 반응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요 H3 오메가 제로라고 반응할 거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가보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때 이렇게 오메가라는 것은 임의의 주파수예요. 모든 주파수가 아니라 임의의 주파수에 대해서 복소 정연파가 입력이 되면 동일한 임의의 주파수에 복소 정연파가 출력이 된다. 이건 임의의 주파수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복소수거든요. H 오브 오메가가 복소수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의 요 H 오브 오메가라는 것을 따로 띄어서 보면 H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H 오브 오메가와 복소수란 얘기는 정보를 두 개 갖고 있죠. 앰플리튜드와 페이스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2에 J 여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씁시다.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페이스 표시예요. 페이스로서 H 오브 오메가의 위상, 요거의 위상을 가리키고 있고 이게 크기를 앰플리튜드 진폭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진폭을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소수라는 것이 A 플러스 JB지만 직각좌표 이렇게 표시하지만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R의 2의 J 시타라고 표시해서 요게 진폭이고 요게 위상이잖아요. 그것처럼 두 개 정보를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곱해준다는 건 여기서부터 반응해서 오메가가 오메가 1일 때의 반응을 가지고 곱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정보를 곱해주는 거죠. 크기도 곱해주고 위상도 더해주고 위상은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위로 올라가니까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것을 익스포넨셜끼리 곱하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익스포넨셜일 때. 그래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건 두 개의 리스폰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요걸 가리켜서 페이스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오브 T란 출력이라는 것은 앰플리튜드 리스폰스만큼 증폭이 되고 어차피 곱해주는 거니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된다는 말 속에는 다른 거 다 들어있죠? 그 크기가 0이면 증폭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블락킹 시킨다. 완전히 블락킹 시킨다 그런 얘기고 그거 1이다. 크기가 1이다 그러면 100% 그냥 통과시킨다 그런 얘기고 마이크처럼 음성을 증폭시킨다 그러면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지만 뭐 대부분은 1보다 작은 것으로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어쨌든 모든 것을 다 H 오메가만큼의 크기만큼 진폭만큼 증폭을 시키고 여기 보면 원래 요런 페이스를 요 오메가 T라는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요만큼이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스포넨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폭만큼 증폭이 되고 위상만큼 시프트가 일어난다. 위상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걸 정리를 했으면 이게 오메가 주파수 특정 임의 주파수 하나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대로 이와 같이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된 거라고 한다면
K 오메가 제로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는데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각각의 리스폰스를 해줘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게 K 오메가 제로일 때는 HK 오메가 제로로 반응하는 걸 곱해주는 거니까 HK 오메가 제로 우리는 그냥 HK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HK 곱하기 X 오브 K를 곱해준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변함이 없이 위상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위상이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폭은 그만큼 증폭이 됐고 위상은 그만큼 시프트가 된 거니까 그 관계지만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출력이라고 그런다면 출력도 역시 푸리에 시리즈로 분석을 해보자면 y 오브 k의 이런 형태일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계수값만 가지고 보자면 y 오브 k는 h 오브 k 곱하기 x 오브 k지만 여기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크기는 크기만큼 증폭이 되고 위상은 위상만큼 증가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진폭만큼 증폭, 위상만큼 증가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주파수만큼.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신호라는 것은 모든 주파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푸리에 시리즈로 분석해서 겨우 이런 성분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분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데 합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은 요만큼 시프트 되고 어떤 것은 이만큼 시프트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시프트란 개념은 뭐냐면 위상의 시프트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을 말해요. 딜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파 성분은 요만큼 딜레이 되고 어떤 주파 성분은 이만큼 딜레이 된다 그러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요 주파수에 대해서는 1.5배 요만큼 시프트 되고 요것도 1.5배 요만큼 시프트 됐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위상이 선형 위상의 관계라면 우리는 나이스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주파수 성분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반응한 그 값에 크기만큼 진폭만큼 증폭이 되고 그리고 위상만큼 증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내용이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짜 그 코어 뿌리의 시리즈가 뭔가라는 그 코어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봅니다. 자,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푸리의 급수인데 이게 합성이라고 그랬어요. 합성이고 푸리의 급수는 결국 첫 번째 신호 타입으로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카다피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이라면 카다피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컨티뉴어스에서부터 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A 피리어딕이 나오고 그리고 P라면 D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DA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간 영역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시간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하면서 피리어딕하다면 이쪽은 시간 영역이 아니에요. 주파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하다라는 것이 우선 어디서 나오냐면 디스크릿 하잖아요. 디스크릿.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말한다는 게 디스크릿이죠. 그리고 에이피리어딕하다는 것도 보이죠. 왜냐면 어떤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하나 통짜란 말이에요. 그게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하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은 서메이션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쓰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왜요? C, P는 DA니까 D, sum, A,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러고 이제 주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라는 것이라면, 이 주기를 우리는 T0, 당분간은 T0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T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T0가 쓴다면, 이 T0로부터, 주기로부터, D0로부터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이 파이를 T0만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주파수로 써보면 2파이 F0잖아요. 그럼 F0가 T0분의 1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 가지고 T0분의 2파이는 이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꽝 하고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된다. T0분의 2파이, 오메가 제로는 T0분의 2파이. 그거 0번째 DC, 0, 거기다 0을 곱한 건 DC 1. 예, 아니 이제 0. 그게 익스포넨셜로 외우려면 1인데 0. 그다음에 첫 번째 고조파, 두 번째 고조파, 세 번째 고조파, 네 번째 고조파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면 몇 번째 고조파까지 간다고요? T0 고조파까지 가는데 T0라는 것이 말하자면 유리수라면 그게 어쨌든지 유리화되어서 뭐 몇 개든지 이렇게 될 테고 무리화되면 조금 주기가 헝클어지긴 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T0분의 2파이는 명확하게 확 나야 된다. 그냥 쑥 언제든지 쑥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주파수들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K번째 오메가 제로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J, T가 붙어서 이게 위상이고 거기에 2에 이렇게 쓰면 이게 위상이라는 걸 알 테고 그럼 그 크기를 우리는 X라는 신호의 급수의 개수니까 풀이의 개수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X 오브 K라고 쓰면 될 테고 이거예요. 이게 풀이의 시리즈예요. 그럼 이거 풀이의 시리즈 뭐라고 부른다고요? 풀이의 시리즈 사실은 전개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만 합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합성. 그래서 합성, CP 이런 형태다 했을 때 요 오메가 제로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 에? 그렇다면 분석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분석식은 우리는 뭐 다른 책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통합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X 오브 K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X 오브 K 오메가 제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X 오브 T라는 컨티뉴스 피리어딕한 신호 속에 2의 J K번째 오메가 제로 T가 얼마나 성분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1번 타입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피리어딕하다는 건 T0라는 주기가 있다는 얘기요. 파워 신호라는 얘기니까 파워로 정의를 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쓰면 값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주기 동안 계산을 하되 x 오브 t에다가 2의 j k 오메가 제로 t인데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그래서 내적할 때는 뒤에 거는 복수수일 때 컨주게이트를 취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다 썼어요. 오메가 제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T0분의 2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식이라고 말하고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분석이 뭐냐 그러면 2025년에 천 단위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 오브 K가 뭐라고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100단위가 뭐냐 그러면 0, 10단위가 뭐냐 2, 1단위가 뭐냐 5 이거 구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합성은 뭐라고 쓴다고요? 202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합성식이에요. 그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푸리에 시리즈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푸리에
그냥 개수라고 부르자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부르니까 원래 이걸 제대로 부르려면 풀이의 시리즈 개수 이렇게 부르야 되는데 풀이의 개수, 풀이의 급수. 둘 다 수네. 이거를 풀이의 개수라고 부르고 요걸 풀이의 급수라고 불러서 명확하게 급수면 합성이에요. 개수면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보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걸 펄스 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렉탱귤러라는 말은 특히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펄스 트레인 할 때 트레인이 기차잖아요. 기차가 렉탱귤러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트레인 그냥 불러도 되고 렉탱귤러라는 말을 불러서 직사각형의 뭐 이런 의미니까 펄스 트레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펄스 트레인이 그러니까 이그젠플에서 펄스 트레인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크기가 지금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x 오브 t라는 것의 크기가 1이고 그리고 이게 t면서 계속 주기적인 거죠. 주기적인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요 주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여기 한 주기잖아요. 여기 한 주기. 요게 t0라고 해서 4라고 놨고 그리고 요걸 타우라고 놓은 거예요. 요걸 타우라고 나서 1 또는 2라고 했을 때 이제 풀이의 계수를 구해서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T0이고 그거를 나타낼 때 이것처럼 파이라고 써서 이게 rectangular pulse train이라는 의미다라고 쓰는데 한 번 보고 그냥 우리 잊어버립시다. 저거 이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그냥 펄스 트레인 이러면 되니까. 네? 펄스 트레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T0가 4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면 T0가 4다. 그러면 그냥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 오메가 제로는 그럼 얼마라고 해? T0분의 2파이니까 T0분의 2파이니까 4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파수 평면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해요. 자, 이게 이 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파이라는 것이 이 주파수 그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면 요게 1이고 요게 i며 또는 j라고 씁니다. j며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인 그런 복소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요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요것이 어떤 형태냐면 2의 j 오메가 t의 형태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오메가가 제로일 때 어디에? 어디? 그럼 여기죠, 여기. 그렇잖아요. 오메가가 2분의 파일 때 어디에? 여기죠, 여기. 오메가가 파일 때 여기요. 오메가가 2분의 3 파일 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네?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T0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 파일을 몇 등분한 거예요? 4등분해서 요것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파수 요것만 보겠다. 그게 오메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메가 제로는 0 오메가 제로이고 여기에 오메가 제로는 1 오메가 제로이고 여기에 오메가 제로는 2 오메가 제로이고 여기에 오메가 제로는 3 오메가 제로이며 여기에 오메가 제로는 4 오메가 제로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메가 제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파일을 몇 등분한 거야 도대체? 4등분한 거네. 주파수를 그렇게 등분해서 다루고 있네 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타우라는 게 있는데, 타우라는 게 저기 A번, B번에 따라서 A번에서는 타우가 1이고 B번에서는 타우가 2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직은 우리가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의 펄스 트레인이 있다면, 우선 펄스 트레인이 나올 때 이 결과부터 그림으로 보도록 합시다. 펄스 트레인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요거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까 펄스 트레인은 CP예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DA. 이건 DA라고요. DA가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된 스펙트럼만 있죠. 디스크리트하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죠. DA죠. 이거라고요. 근데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거예요. 펄스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펄스면 저것처럼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걸 싱크라고 그래요. 이걸 펄스라고 부르고 이걸 싱크라고 불러요. 요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카다피 이론에 따라서 이게 펄스가 네 가지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CP가 있을 수 있고 CA처럼 하나만 있을 수 있고 DP처럼 샘플링 된 건들이 피리어딕하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 타입인데 그것에 따라서 이걸 엔벨롭이라고 하는데 엔벨롭은 똑같이 싱크라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CP인 경우엔 DA로 나타나서 그 엔벨롭 상에 있는 스펙트럼 라인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만 표현된 거예요. 근데 요건 변함이 없다고요. 펄스에 대해서 싱크만 얘기한다. 아니, 엔벨롭만 얘기한다. 봉투만 얘기한다면 펄스는 싱크. 그러면 이렇게도 맞단 말이에요. 이쪽이 만약에 싱크라고 그러면 이쪽은 펄스예요. 모양새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는 거나 푸리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푸리의 시리즈 합성식이나 푸리의 개수 구하는 식이나 똑같이 익스포넨셜 아니면 서메이션으로 해서 2의 JK 오메가 제로 T를 뭐 곱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거로 간다면 이게 이걸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데, 자 이제 결론은 이렇게 갈 겁니다. 어떻게 결론을 갈 거냐면 이 펄스가 지금 어떻게 돼요? 펄스가 넓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좁아져요. 이게 넓을 때는 이게 좁아지고 이게 좁아질 때는 이게 넓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도 어딘가에 나와 있는데 이 주파수라는 것은 t 제로분의 1처럼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는 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질도 특성도 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극단으로 가게 되면 줄고 줄면 결과적으로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 임펄스 펑션이라고 그랬고, 임펄스 펑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뭐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데, 임펄스 리스폰스는 결과적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모든 주파수에 대한 반응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파수 성분은 모든 주파수 성분이라고요. 자, 무슨 원리냐면 이거라고. 이게 좁아지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넓어진다고. 넓어지다 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게 그냥 끝까지 간다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없어진다고 끝까지 간다고요. DC예요, DC.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D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DC가 되는 거죠, 이렇게. DC가 되면 여긴 주파수 성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네 페어만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그러나 이제 역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다 이러면 두 번째. 그리고 좁혀가면 이렇게 되겠고 넓혀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장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메모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얘기하라고 내가 나눠줄 테니까. 저건 메모리에 장착하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나올 결론이 뭐냐면 펄스를 분석해 보면 싱크가 나오는데 그 펄스하고 싱크의 관계가 펄스를 넓혀가면 싱크는 좁아질 거고 마침내 DC가 되면 주파성분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뾰족한 프리퀀시 리스폰스 하나만 있을 거고 그 뾰족한 거 임펄스로 나타난 이건 뭐라는 걸까요? 이거는 무슨 주파성분이 있다고? F가 제로인 거, 오메가가 제로인 DC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모든 주파성이 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임펄스 속에는 모든 주파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다루는 거거든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임펄스 리스폰스 속에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요 펄스 트레인을 갖고 추적을 할 거라고요. 왜 펄스 트레인이냐 그러면 CP니까 피리어딕 해야 되는 걸 우선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루어 보면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풀이의 시리즈 개수, 풀이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x of k를 구해보자고요. x of k라는 건 별것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t0분의 1에 0에서부터 t0까지 x of t에다가 2에 뭐 구하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되뇌이는 거냐면 J번째, K번째 고조파를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도 명확히 이해하자고요. 이렇게 개수를 구할 때 그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주게이트를 취한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건 이겁니다.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디스크리트 A 피리어딕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뭐를 반드시 거치죠? 0을 반드시 거쳐요. 0. 그럼 0이라 그러면 이거 적분하다간 큰일 나요. 0일 때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따로 구한다고요. 지금 보다시피 저기 보면 1번. K가 0일 때는 따로 구하자 이거니. 이거 반드시 따로 구해야 돼요. K가 0일 때를 반드시 따로 구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K가 0일 때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X 오브 제로를 구하는 것인데 DC 성분을 구하는 것인데 T0분의 1 그래봤자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0 집어넣으면 뭡니까? 이게 1이잖아요. 1. 그러면 X 오브 T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이죠.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럼 평균 그림만 봐도 알잖아요. 이 그림만 보면 평균 얼마에 이만큼의 평균 이게 다 있으면 평균이 1일 텐데 여긴 없고 여긴 있으니까 어쨌든 평균이 나오는데 이거 다 알아요. 그림만 보고도 안다고요. T0분의 타우라고 한다고요. 이건 아직 구한 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아니 그림만 이렇게 쳐다봐도 알 수 있는 답이에요. T0분의 타우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가봅시다. 그럼 T0분의 1에 X 오브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값이 있다고요. 0에서부터 T0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부터 2분의 T0까지. 한 주기 동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0에서부터 2분의 T0까지 가기로 하는데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값이 있냐면 X 오브 T의 DT를 구하는데 T0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만 1이라는 값이 있어요.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럼 1 쓸까요 말까요?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되겠죠. 그냥 DT예요.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거? 적분하면. 이게 타우잖아.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T0분의 타우가 나온다고. 이게 뭐라고 해? 평균. 이거 굳이 안 구해도 알아요. 째려만 봐도 안다고요. 평균이 T0분의 타우라고 안다고. 이 평균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지만
우린 지금 주파 성분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가 분석하고 있다고 주파 성분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DC 값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DC 값이라는 건 곧 뭘 말하냐면 X 오브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X 오브 제로를 구했더니 이거더라. 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중에 하나만 딱 구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따로 안 구해놓으면 수억 개 중에 하나 틀렸는데 뭐 감점하게 감점 안 되니까 얼마 감점할 것 같아? 반값에 반값 억울하죠? 자, 두 번째 K가 0이 아니라면 x 오브 k라는 것은 잘 보세요. t0분의 1에 0에서부터 t0 이고 이것도 이렇게 가봅시다.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2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만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생략을 하자고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1에 2에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에 dt만 하는 거죠.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1 있는 데만 쓴 거예요. 범위를. 됐죠? 그런 다음에 T0라는 것이 있고 요걸 이제 적분하려면 저게 지수가 분모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면 T만 빼놓고니까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분의 2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의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K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데 K가 0이면 어쩔 뻔했냐고요. 지금 K가 0이 아니니까 망정이지. K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무수히 많은 K 중에 하나만 그러는데 좀 봐줄 수 없어요. 못 봐줘요. 그럼 봐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걸 푸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산수예요. 산수니까 어쨌든지 2번으로 건너가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긴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고 x 오브 t가 1인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니까 그거 이제 바꿔줬네요. 어쨌든 바꿔줬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 그렇게 적분한 것을 가지고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두 줄이지만 요건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인 요거분의 사인 요거. 특별히 여기 t0분의 타우는 어디서 보던 거죠? 아까 평균값 그게 맨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맨 앞에 나와서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같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값 t0분의 타우가 됐고 그렇게 나온 저 값을 보면 저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것일 때와 요것일 때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된 요런 형태의 것이 있으면 요게 요런 형태잖아요. t분의 sin t의 형태라고요.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로피탈 정리. 자, 해서 이걸 지금 구했다고요. 어떻게 구했냐 하면 어쨌든지 지금 이게 0이 아닌다라는 조건에서 t0분의 타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디시밸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그게 양심적인 거고 그게 센스 있는 거고 그게 정석이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은 사인이 나왔는데 사인 요거하고가 같은 거. 그래서 그게 t0분의 k 파이 타우 t0분의 k 파이 타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니까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사인 t분의 t라는 것을 리밋을 구해보면 t가 0일 때만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이제 극한값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0으로 접근하고 이게 0으로 접근할 때는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불가능해요. 근데 둘 다 0으로 접근하면 그게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게 상쇄가 된다고요. 그걸 이제 누가 알아냈냐면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이게 불란스 사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하스피탈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로피탈이라고 읽어요. 불어는 H가 무음이기 때문에 로피탈이라고 읽는데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서 요건 극한값인데 분모 분자가 둘로 0으로 접근하는 극한값이라면 요 극한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이것을 따로 미분한 것의 비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극한각이기 때문에 미분이란 건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분의 기울기의 비로 구하겠다 그런 얘기. 그냥 비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일 때는 비로 구하겠다. 그러면 사인 t를 미분하면 뭐예요? 코사인 t죠. 코사인 t. 그리고 t를 미분하면요. 1.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게 1이고 요건 코사인 t가 0, t가 0으로 갈 때 1이니까 1 이렇게 돼서 이게 1이라는 개념이에요. 1이라는. 어떨 때요? t가 0일 때. 그러니까 요 값이 0일 때가 언제입니까? k가 0일 때. 언제요? DC 밸류일 때. 그래서 뭐가 확인됩니까? DC일 때는 우리가 아까 구한 DC랑 값이 똑같다. 확인되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략된 게 뭐냐면 1하고 2를 이제는 짬뽕을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짬뽕하면 큰일 나요.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구하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그건 50점뿐이 못 준다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쓰냐 하면 모든 x 오브 k에 대해서 t0분의 타우이고 사인 이걸 이제 샘플링 펑션, 싱크 펑션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그냥 뭐 하기보다는 그냥 사인으로 얘기해서 사인 t0분의 k 파이 타우 t0분의 k 파이 타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낸다. 자,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도 이거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더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만. 자, 그래서 그것만 좀 들여다봅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t 제로분의 k 파이 타우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K가 0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주파수 자체가 0이란 얘기잖아요. DC 밸류다라는 게 확인이 됐겠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게 T0분의 타우라고 DC 밸류가 그래서 항상 여기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제로 크로싱이 일어난다. 네, 제로 크로싱이 일어난다. 요거 K 콜 제로일 땐 이미 한번 써먹었고 제로 크로싱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어떨 때 제로 크로싱이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K가 0인 거는 이미 써먹었고 K가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99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씁시다. 자, 지금 이렇게 된 게 오메가 제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갑시다. K 오메가 제로로 묶고 오메가 제로고 요게 오메가 제로고 요게 K요. K 오메가 제로로 묶고 그러면 여기 남은 거라는 거는 2분의 타우지요. 2분의 타우. 요것이
여기서 말하는 K 오메가 제로가 저기서 말하는 K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됐지만 이걸 다시 이제 K 파이라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파이의 정수배다 그런 뜻이에요. K번째 고조파 그런 뜻이 아니고 파이번째 정수면 그게 사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사인 K 파이는 0이 되잖아요.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 크로싱만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제로 크로싱이 되는 그런 주파수가 어디냐라고 한 오메가를 찾아가는데 그렇다면 오메가는 결국 이거잖아요. 여기 K파이 있다라는 게 K파이를 그냥 우리 K로 쓰지 말고 그럼 M파이라고 씁시다. M파이. 파이의 M번째라는 거라고 쓴다면 오메가를 놔두면 M파이의 2분의 타우는 이쪽으로 나오면 타우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타우분의 2m파이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근데 그걸 이제 K라는 것으로 다시 바꿔줬죠. M 대신에 K라고 바꿔서 타우분의 2K파이라는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K번째 고조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게 타우분의 2파이의 K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 1. 1. 지금 몇 번째 고조파예요? 이게 고조파거든요. 첫 번째 고조파 여기 있죠. 두 번째 고조파죠. 세 번째 고조파죠. 그건 네 번째 고조파잖아. 그럼 이제 K로 말하면 이게 4라고 하는데 4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M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그 제로 크로싱을 추적하다 보니까 사인에 들어가는 몇 번째 파이의 정수배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기다가 K라고 쓰면 조금 섭섭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잖아. 땀 흘리면서 이게 왜 양쪽에 K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K 고조파라는 개념의 K가 아니고 K번째라는 의미로서 K란 말이에요. 제로 크로싱이라는 의미의 K. 예? 여기 제로 크로싱이라는 의미의 K.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나중에 스트러글링 하지 말고 그런 의미의 제로 크로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K다라는 것으로 K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K가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들어가는 이 K가 이 첫 번째 이게 1일 때 K가 1일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기서 말하다시피 First Null Frequency라고 부른다고요. 널이라는 건 제로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irst Zero Crossing에 해당되는 Frequency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고요. 사인 안에 들어가는 몇 번째라는 개념으로 제로 크로싱이라는 의미에서의 몇 번째라는 의미로 첫 번째 제로 크로싱 그런 의미이지 첫 번째 고조파는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서 그걸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로 크로싱 여기 나오잖아요. 제로 크로싱인 타우분의 2파이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DC 값을 말하고요. T0분의 타우 퍼스트 제로 크로싱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타우분의 2파이에서 일어난다. 뭐가? 오메가가 타우분의 2파이에서 일어난다. 타우분의 2파이는 오메가 제로의 1 그런 의미 아니다. 그런 의미. 여기는 네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분간해서 이해하면서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 게 어디에서냐? 첫 번째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타우분의 2파이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타우분의 2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정값, 변하지 않는 값이 DC 밸류가 얼마냐? T0분의 타우라는 값 하나랑 1번이랑 퍼스트 제로 크로싱은 타우분의 2파이다. 이건 외워두제니까요. 오늘 자기 전에 이거 두 개 외우라고 해. T0분의 타우, 타우분의 2파이. 오케이. 외워서 남 주지 말고 내 거 삼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도 나눠주고 자 해서 어쨌든 이겁니다.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있지만 DC 밸류가 T0분의 타우이기 때문에 T0분의 타우라는 DC 밸류 기억하고
퍼스트 제로 크로싱 타우분의 2파이에서 일어난다 기억하고, 그리고 요 엔벨롭이라고 그랬어요. 엔벨롭은 뭐라고요? 싱크 펑션이다 기억하고, 컨티뉴어스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A 피리어드로 스펙트럼은 나타난다. 이거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팁. 아까 오메가 제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T0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T0를 얼마로 삼았어요? 4로 삼았죠. 그러면 4로 삼은 걸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유니서클을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그려서 4개의 주파 성분이다 그랬죠. 그러면 요 안에 여기가 결국 2파이란 말이에요. 2파이. 2파이 안에 스펙트럼 몇 개? 4개예요. DC 마이너스 J, 아니 DC 1 값으로 얘기하면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에 해당되는 4개가 안쪽에 있다고요.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첫 번째 고조파, 두 번째 고조파, 세 번째 고조파, 네 번째 고조파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타우분의 2파이라는 그 값에 의하면 타우가 2이기 때문에, 아니죠, 타우가 1이지. 타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다 여러분 뭐라고 써놓을까요? 타우분의 2파이는 1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1. 이걸 보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싱크만 기억하지 말고 그 세세한 것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다 접목을 할게요. 자, 저 펄스가 있을 때는 싱크다. 컨티뉴어스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A 피리어드이다. DC 밸류는 T0분의 타우다. 퍼스트 제로 크로싱은 타우분의 2파이다. 이거 4분의 2파이기 때문에 T0가 4이기 때문에 4분의 2파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스펙트럼은 하나, 둘, 셋, 4개다. 까지 확인했어요. 네? 그림으로 확인했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 타우가 1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타우가 2일 때는 T0분의 타우예요. 똑같아요. 디시벨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타우가 얼마냐면 T0는 4 그대로인데 타우가 2라고 상정을 했어요. 2라고 상정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디시밸류가 커졌죠. 왜요? 펄스폭이 늘어났어요. 그럼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싱크 펑션은 좁아지고 높아져요. 얼만큼 높아질까? 높아지는 게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천정을 뚫고 나가겠죠. 그게 임펄스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 2배기 때문에 2배로 높아졌고, 그 대신에 뭐예요? 이 퍼스트 제로 크로싱 요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요 화살표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타우분의 2파이가 여기라니까 이번에는. 자, 보세요. 2파이 안에 스펙트럼 몇 개예요? 아니지. 2파이에는 무조건 4개. 그거는 T0에 관계되는 거예요. T0는 변화가 없잖아. 4분의 2파이니까 4등분 했잖아. 그럼 스펙트럼 몇 개 있다고?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가 확인이 되고, 그 대신에 제로 크러싱, 퍼스트 제로 크러싱은 타우분의 2파이라고 이미 다 정해진 값이라고 그랬죠? 타우가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잖아. 그럼 퍼스트 제로 크러싱이 어디서 일어나요?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에서 일어나잖아. 그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잊지 말고 거기다가 화살표 표시해서 퍼스트 제로 크로싱은 오히려 여기서 일어난다. 2파이가 아니라 파이에서 이번엔 일어난다. 그 다음에 타우가 2가 아니라 4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로 크로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안에 스펙트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하고 폭하고가 똑같아요. 그럼 뭐해? 펄스 트레인은 펄스 트레인일 때 그냥 DC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주파성분 뭐만 있어요? 하나만 있죠. 나머지는 다 제로. 하나만 있어서 나머지는 하나 제로. 그런 그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좀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요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란 말이에요. T0분의 타우라는 디시밸류가 있는데 T0하고 타우의 관계에 따라서 한 놈은 2배로 높이가 올라가고 폭은 좁아지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폭은 좁아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4등분 했는데 이건 2등분한 거니까 좁아지고 그다음에 제로 크러싱도 앞당겨졌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그러면 이제 재미가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걸 내가 해냈다니 그러고 이제 좀 만족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수식만 이렇게 풀다가는 뭐 틀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이럴 테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 그래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뭐예요? 펄스폭이 짜부러졌어요. 이렇게 아까 늘어간 걸로 해서 이제 이게 임펄스가 나온 걸 봤는데 이번에 짜부러졌다. 그러면 이 싱크 펑션은 어떻게 될 거예요?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어디로 가요?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DC로 돼요. DC가 뭔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이게 DC처럼 보여? 안 DC처럼 보이죠? 안 DC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CP를 분석한다고. CP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라고요? 주파수 성분은 DA예요. DA 맞잖아. DA. 디스크릿 에이피리어딕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고조파도 요만한 크기, 두 번째 고조파도 요만한 크기. 이게 DC예요. 이게 DC.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가 아닐 뿐이지 디스크릿한 프리퀀시 상에서는 이게 DC라고 모든 주파수 성분이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요. DC. 이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천만에요. 이건 임펄스들의 트레인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모든 값이 다 똑같은 t0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t0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t0분의 타우라는 것이 t0하고 어떻게 된 건가요? 하여튼간 그래서 t0분의 1이라는 것은 평균값을 보면 되잖아요. 평균이 이게 얼마냐 그러냐면 요게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으로 보자고요. 면적 얼마예요? 임펄스 펑션의 면적이 1이죠. 그래서 t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t0분의 1이라는 평균값을 모든 주파수 성분이 균등히 갖고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DC in frequency라고 부르는 거예요. DC in frequency.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펄스 트레인에 대해서는 싱크 펑션 하나, 디스크릿 에이피리어틱한 싱크 펑션 하나. 이쪽에 혹시라도 싱크 펑션에 피리어딕한 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쪽에는 펄스로 되어 있는 디스크릿 프리퀀시가 하나. 그런데 이게 넓어지면 이게 DC가 되는데 주파수 성분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임펄스가 나타날 때고 이게 좁아지면 임펄스니까 모든 주파수 성분이 나타나요. 이게 모든 주파수 성분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걸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분석 툴을 또는 합성 툴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분석 툴이 뭐예요? 개수 구하는 식이잖아요. 개수 구하는 거 주기분의 1에 한 주기 동안 이렇게 해서 내적을 해서 구하는 것인데 여기 요거 대신에 델타 t가 들어왔다. 델타 t에 요거 이거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퀴즈 보고 하면서 훈련시킨 거잖아요. 훈련된 것에 의하면 t가 0으로 가야 되니까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1이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또 오해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뿐이 안 나왔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뿐이 안 나왔는 게 아니라 모든 k가 다 똑같다니까. 요 수식만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K가 다 이거는 구별할 필요도 없죠. K가 0일 때 그런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0일 때도 T0분의 1, 1일 때도 T0분의 1, 2일 때도 T0분의 1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니까 아하 이게 DC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구나.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신호화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가 쉬워지는데 되겠어요? 여러분이 피곤한 거 알아요. 직장 생활 하고 저녁에 와서 졸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배우는 거 아는데 그래도 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프린트물 주고 이러니까 꼭 이렇게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